60세 이상이라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내 피부는 이렇게 푸석해졌을까? 왜 예전처럼 탱탱하지 못할까? 많은 분들이 화장품 광고에서 말하는 대로 비싼 크림만 열심히 바르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노화의 진짜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속, 그리고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의 감소. 둘째, 피부 장벽의 약화로 인한 수분 손실. 셋째, 세포 재생 속도의 현저한 저하입니다. 특히 65세를 지나면 피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치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 것처럼 피부도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바르는 고가의 로션이나 에센스는 효과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바르느냐, 그리고 언제 바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에 바르는 제품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피부 속의 생리학적 변화와 연결되어야만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보습제를 바른 그룹과 특정 활성 성분을 함께 바른 그룹을 비교했더니 한 달 만에 두 번째 그룹은 피부 탄력이 평균 23%나 증가했습니다. 눈과 주름 깊이도 뚜렷하게 옅어졌죠. 반면 보습제만 바른 그룹은 단순한 촉촉함 외에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활성 성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바로 그 이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부과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분이 노화된 피부 세포에 직접 작용해 회복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단순히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100% 확실히 결론 난 것은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임상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10년 뒤 지금보다 더 주름지고 건조한 얼굴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피부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바르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단 4주 만에 피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어느 도시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 하나가 저와의 대화의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 속 콜라겐을 살리는 놀라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단계를 놓친다면 비싼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피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탱탱하게 만드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광고에서도 콜라겐 크림, 콜라겐 앰플이라는 표현이 쏟아지죠. 그런데 실제로 피부 속 콜라겐은 단순히 바른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가 처지지 않고 탱탱하게 유지되는 비밀은 바로 이 콜라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후부터 콜라겐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해마다 약 1%씩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65세 전후가 되면 피부 속 콜라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게 되죠. 이 시점부터는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거나 콜라겐 파우더를 섭취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경구 섭취한 콜라겐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약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소화된 펩타이드 조각들이 피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바르는 방법은 어떨까요? 단순히 콜라겐 크림을 바른다고 피부 속에 콜라겐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콜라겐 분자는 너무 커서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서 보습막을 형성해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촉촉함은 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콜라겐 합성을 돕는 성분. 다시 말해 피부 세포를 깨우는 스위치와 같은 물질을 함께 바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티놀 비타민 A 유도체과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속 깊이 들어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레티놀을 1세대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죠. 다만 처음 바를 때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농도를 낮추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성분은 밤에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외부 오염으로 피부가 방어 모드에 집중하기 때문에 회복작용이 더디지만 밤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낮에는 전쟁터에서 방패를 들고 싸우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평생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비싼 화장품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갑자기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지자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고가의 수입 화장품이 아니라 단순히 저자극 보습제와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밤마다 규칙적으로 바르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선생님, 제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1년 뒤, 5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콜라겐을 살리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70대 후반, 80대가 되더라도 피부는 여전히 건강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밤에 어떤 습관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세수만 하고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아무 로션이나 급하게 바르고 끝내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콜라겐 습관에 더해 비타민C와 함께 쓰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합을 놓친다면 피부는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주름은 옅어지고 피부는 다시 탱탱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서 비타민C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환해진다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C가 단순히 미백 성분이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 섬유화 세포에서 합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의 사슬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불완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철근 없는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집을 지어도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의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고 국소적으로 바른 그룹은 8주 후 피부 탄력이 평균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보습제만 바른 그룹은 변화가 미미했죠. 이처럼 비타민C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빛과 공기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 둔 비타민C 세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맑고 투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건 산화가 일어난 것이고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 제품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긴 것을 고르고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비타민C 단독보다 레티놀이나 펩타이드와 함께 쓸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를 자극해 새로 태어나게 하고 비타민C는 그 과정에서 튼튼한 벽돌을 쌓도록 돕습니다. 마치 한 명은 집을 짓는 건축가이고 다른 한 명은 재료를 공급하는 조력자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만 집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평생 피부 관리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손녀 결혼식을 앞두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너무 늙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죠. 저는 이분께 매일 밤 저자극 레티놀 크림과 비타민C 세럼을 함께 바르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정확히 6주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빛이 정말 환해지고 주름이 옅어졌어요. 손녀도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며 놀라더군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피부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타민C를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경구 섭취가 전신 건강에 더 좋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는 피부 국소 적용이 훨씬 직접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침마다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드시나요? 아니면 화장대 위에 세럼을 준비해 두셨나요? 혹시 둘 다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단 한 가지 제품만 바를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비타민C 세럼일까요? 아니면 그냥 로션일까요? 그 선택이 앞으로의 피부 나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한 달 만에 눈과 주름이 옅어지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가입니다. 눈가는 얼굴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라서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주름이 생기고 가장 빨리 티가 나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가만큼은 어떻게든 가리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건 눈가 주름은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면 달라지는 첫 번째 신호라는 점입니다.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면 단 4주 만에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피부연구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저녁 레티놀과 비타민C를 함께 바른 그룹은 눈가 주름 깊이가 평균 20층 줄어들었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반면 보습제만 바른 그룹은 눈가 주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보습이 아니라 회복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마사지와 혈액순환입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눈가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영양분이 피부세포로 더 잘 전달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주듯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눈가는 예민하기 때문에 힘을 주면 오히려 잔주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70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자주 떠올립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68세부터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손녀가 할머니 요즘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하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간단히 2가지를 권했습니다. 밤마다 레티놀 팔수 비타민C 세럼 바르기, 그리고 아침마다 2분간 눈가 마사지하기. 한 달 후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눈가 주름이 옅어졌을 뿐만 아니라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이제 손녀가 저보고 예뻐졌대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미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기서 학문적으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화된 피부는 이미 손상된 콜라겐 구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부분적이지만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꾸준한 관리가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주름이 사라지는 기적은 없지만 4주만 꾸준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의 변화는 생깁니다. 이쯤에서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TV를 끄고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피부를 챙기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잔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4주 후에 얼굴을 바꾸고 1년 후에 자신감을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수면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르고 마사지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피부 회복은 더딥니다. 밤 11시 전후로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결국 피부 관리와 수면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 고민 중 또 하나의 큰 적 노인성 건조증을 다루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피부가 더 가렵고 건조해질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노인성 건조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서 깊은 잠을 못 이루고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첫째,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피부는 본래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표면의 지질과 천연 보습인자가 줄어들어 수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물을 붙잡아 두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둘째, 땀샘과 피지선의 기능 저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땀샘과 피지샘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피부가 번들거렸지만 이제는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셋째,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 속도의 둔화입니다. 피부에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니 회복 속도도 늦어지고 건조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겨울철 난방을 켜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여름에도 샤워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특히 종아리 팔 등 심지어는 두피까지 건조감과 가려움이 찾아오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가의 바디로션을 사서 바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장벽 자체를 회복시키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오래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레티놀 비타민 C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세포가 회복되면서 단순히 촉촉해지는 수준을 넘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에서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단순히 보습 로션만 사용했고 다른 그룹은 세라마이드와 비타민C가 함유된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6주 만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42% 증가했고 가려움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그룹은 일시적인 촉촉함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마치 흙과 같습니다. 단순히 물만 뿌려서는 금세 마르고 말죠. 하지만 흙 속에 양분을 넣고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피부도 스스로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가려워서 자주 긁으시나요? 긁다 보면 피부가 더 상하고 심지어 2차 감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 즉 올바른 성분을 담은 크림을 규칙적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도 이 불편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74세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종아리가 너무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다가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골마고생을 하셨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샤워 후 세라마이드 크림을 종아리에 바르고 주 2회는 비타민C 세럼을 얇게 도포하는 습관. 한 달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밤마다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촉촉함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시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화장품을 쓰고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기고 나름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럴 때 환자분들이 종종 선생님 왜 저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습관은 바로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쌀쌀한 날씨에 뜨거운 물에 오래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천연 오일을 빠르게 씻어내버립니다. 이 오일층은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피부는 마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집처럼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죠. 서울의대 피부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샤워 습관과 피부 건조도를 조사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그룹은 하루 1회 미지근한 물로 씻는 그룹보다 피부 수분 손실량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뜨거운 물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단시간의 온열 자극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이완에 좋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역시 피부 건강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풀리더라도 피부는 건조해지고 장기적으로 주름과 가려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매일 밤 30분씩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개운하다며 좋아하셨지만 몇 년 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결국
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며 샤워 후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도록 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피부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씻고 계신가요? 혹시 피곤할 때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며 이게 내 유일한 힐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작은 즐거움이 피부를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부과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도 있습니다. 샤워 직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된다는 의견과 피부가 완전히 마른 후 바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으로는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수분을 붙잡아주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건 마치 꽃에 물을 주고 곧바로 햇볕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금세 증발해버리죠. 하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로 간단히 씻고 바로 수분을 잡아주면 꽃은 오랫동안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온도의 물로 얼마나 오래 샤워하실 건가요? 작은 선택 하나가 피부 나이를 5년, 10년은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바르는 로션의 함정을 다루겠습니다. 비싼 로션일수록 피부에 좋다고 믿으시나요? 의외로 그 믿음이 피부를 더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로션을 듬뿍 바르는데 왜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바르는데도 피부는 여전히 푸석하고 주름은 늘어가는 느낌.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바르는 로션 속 성분에 있습니다. 먼저 로션의 기본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로션은 수분과 기름을 섞어 만든 유화제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촉촉해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화제 성분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대와 일본 도쿄의대 공동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로션 사용 실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화제 기반 로션을 사용한 그룹은 피부 수분도가 오히려 12% 감소했고 가려움 증상은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세라마이드와 펩타이드가 함유된 로션을 쓴 그룹은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수분 유지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학문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분을 제대로 고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피부는 원래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아무 로션이나 바르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성분표를 꼼꼼히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파라벤이 들어간 로션은 장기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고 오히려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지켜줍니다.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유명 브랜드의 고가 로션을 매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붉은기까지 도는 상황이었죠. 제가 권한 건 훨씬 저렴하지만 성분이 단순한 세라마이드 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분은 진료실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제야 이걸 알았을까요? 비싼 게 답이 아니었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격이 비쌀수록 효과가 있을 거라 믿고 쓰지만 정작 피부는 나아지지 않는 경우. 사실 피부는 단순합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필요한 건 기본적인 수분과 장벽 회복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피부는 마치 오래된 집의 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페인트로 겉을 덮어도 벽 자체가 무너지면 금세 갈라집니다. 하지만 벽돌과 시멘트를 보강하면 저렴한 페인트만 발라도 집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로션을 바르실 건가요? 지금 화장대 위 제품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알코올이나 인공 향료가 앞쪽에 적혀 있다면 피부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피부를 망치는 위험 성분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막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화장품을 고르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유명 브랜드라서 믿고 썼는데요. 그런데 유명하다고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65세 이후의 피부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경고하는 3가지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알코올입니다. 많은 로션이나 토너에는 산뜻함을 위해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르자마자 끈적임이 사라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니 소비자들은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알코올은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날려버리고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에는 알코올이 잔잔한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칼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을 6주간 사용한 노인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28% 감소했습니다. 둘째는 합성 향료, 프레그런스입니다. 향이 좋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니 많은 분들이 향기 나는 크림을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이 합성 향료가 피부 자극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된 피부는 면역 반응이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가렵습니다. 미국 피부학회는 합성 향료가 노인 피부염 환자의 22%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이 나는 크림을 쓰면서 피부가 자꾸 붉어진다면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파라벤 보존제입니다. 제품이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성분인데 최근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피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파라벤은 소량이라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고 장기간 노출 시에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약해진 피부라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라벤이 없는 대체 제품은 충분히 많으니까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넘게 고가 브랜드의 로션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점점 붉어지고 가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보니 알코올과 합성 향료가 앞부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끊게 하고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무향 제품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피부가 차분해지고 가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고 계신 제품의 성분표를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름만 보고 광고만 보고 제품을 고릅니다. 하지만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분을 만나면 즉시 차분해지고 나쁜 성분을 만나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으면 불안해지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합성 향료 파라벤은 피부에 낯선 침입자와 같아서 피부가 불안해하고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예민해지고 회복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굳이 위험 요소를 끌어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좋은 성분을 고르고 나쁜 성분은 피하는 것.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밤 세안을 마치고 바르실 크림, 그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글씨로 적힌 성분 하나가 내 피부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잘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라고 답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것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피부는 쉬지 못하고 점점 지쳐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은 7시간 이상 잔 그룹보다 피부 수분 함유량이 25% 낮고 주름 깊이는 30% 더 깊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품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루 수분 섭취는 잊으십니다. 차를 마시니 괜찮다고 하시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피부는 안에서부터 촉촉해야 겉으로도 빛을 냅니다. 하루에 최소한 1리터 이상의 순수한 물을 마셔야 피부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햇볕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자외선 차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를 공격합니다. 특히 UVA는 창문을 뚫고 들어와 콜라겐을 파괴하고 기미와 잡티를 깊게 만듭니다. 70세 이후에도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름이 40%나 적었다는 호주 피부학회의 장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흡연과 잦은 음주입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막습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지만 결국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주름을 심화시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적당한 와인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노인성 피부 건강에는 해가 더 크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습관 중 하나라도 갖고 계신가요? 늦게 자고 물은 잘 안 마시고 햇볕 차단은 잊고 가끔 술과 담배까지. 그렇다면 피부는 매일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피부는 지금 쉬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고통받고 있나요? 대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피부는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건조함, 당김, 주름 잡티, 이 모든 것이 도와달라는 피부의 목소리입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햇볕 아래서 살았고 밤마다 소주 한두 잔을 즐기셨습니다. 72세가 되자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깊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모자 쓰기, 자외선 차단제 사용물 1리터 이상 마시기, 술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기. 단 2달 만에 피부톤이 훨씬 좋아지고 주름도 덜 도드라졌습니다. 여기서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생활 습관보다는 유전이 피부 노화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생활 습관이 최소 60% 이상 피부 나이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즉,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몇 시에 잠드실 건가요?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건가요? 이 3가지 작은 선택이
피부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를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사례와 감동적인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꾸준한 실천을 통해 피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리고 올바른 성분의 선택은 결코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피부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4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촌에서 일을 하며 햇볕에 피부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손녀 결혼식을 앞두고는 꼭 변화를 원하셨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비타민C 세럼과 레티놀 크림을 밤마다 규칙적으로 바르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 단 한 달 만에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환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그 순간 영자 어르신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70세 이정우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새벽에야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피부는 늘 칙칙했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곤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수면 습관 교정과 함께 세라마이드 로션을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3주 만에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 당김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할 정도였죠. 정우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 들이지 않고 습관만 고쳤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67세 강순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손주를 돌보느라 늘 바쁘셨고 자기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장난스럽게 할머니 얼굴에 길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분께 딱 2가지를 권했습니다. 밤마다 5분간 눈가 마사지 그리고 비타민C와 레티놀 병행. 2달 뒤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얼굴이 반짝반짝해졌어? 그 순간 순자 어르신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피부를 살리고 마음까지 살립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노화된 피부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건 꾸준함이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시작해볼까라는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은 나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 달 뒤 지금보다 더 환한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좋은 변화와 나쁜 습관을 정리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부를 되살리는 좋은 습관과 피부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둘을 분명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비교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좋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바르는 것,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을 고르는 것, 그리고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이 단순한 3가지 습관만 지켜도 피부 장벽은 회복되고 주름은 옅어지며 피부는 스스로 살아나는 힘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을 더한다면 피부는 한 달 만에 달라집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것, 알코올과 향료가 들어간 로션을 무심코 바르는 것, 늦게까지 깨어있어 황금 수면 시간을 놓치는 것. 이 3가지는 피부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피부 속 수분은 빠져나가고 장벽은 허물어지며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매일 아침 집 앞에 화단에 깨끗한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면 꽃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싱싱하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매일 뜨거운 바람을 쐬고 물 한 방울 주지 않는다면 그 꽃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노화를 늦추고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사례와 임상 연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피부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피부를 무너뜨린다. 저는 한 번은 2분의 환자를 같은 시기에 보았습니다. 70세의 여성 환자 A는 밤마다 꾸준히 레티놀과 비타민C를 바르고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챙겨 드셨습니다. 반면 68세 여성 환자 B는 여전히 뜨거운 물로 30분씩 샤워하고 향이 강한 로션을 듬뿍 바르셨습니다. 6개월 후 2분의 피부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A 환자의 피부는 환해지고 주름이 옅어졌지만 B 환자의 피부는 더 붉고 거칠어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분들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분명합니다. 좋은 길을 택하면 피부는 회복하고 나쁜 길을 택하면 피부는 더 깊이 상합니다. 결국 미래의 얼굴은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부를 살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망치는 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 후에 내리는 결심은 강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선택하겠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하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더욱 환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부를 살리는 좋은 습관과 망치는 나쁜 습관, 그리고 실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뭘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은 나이만 있을 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 한 달 작은 습관만 지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그룹이 레티놀과 비타민 C를 규칙적으로 바른 지 4주 만에 눈과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탄력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주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 더 밝아진 얼굴을 발견하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 레티놀과 비타민C 함께 바르기,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제품 사용, 샤워 후 3분 이내 보습제 바르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자외선 차단제 사용, 나쁜 습관 뜨거운 물로 오래 씻기, 알코올, 향료, 파라벤이 들어간 로션 사용 늦게까지 깨어있기, 물 부족 흡연과 잦은 음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피부의 10년 후, 인생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세안을 마치고 좋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피부는 조금 더 촉촉해져 있을 겁니다. 한 달 뒤 거울 속 자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의 피부와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따뜻한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환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